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정말 이르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서울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뭐야? 라는 겁니다. 구조상으로 당연히 맞죠. 일찍 시작했죠. 그리고 좋은 환경상에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서울대 못 가는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는 친구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답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내는 쪽,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 그리고 아이 쪽. 또 하나는 보내는 쪽, 학원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내는 쪽에서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학원을 보내는 부모의 타입은 두 타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딱 요 두 가지 타입만 생각할게요. 타가의 개념으로 보내는 부모가 있고요. 하나는 관리를 위해서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타가의 개념은 어떤 경우냐면 맞벌이 같은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잘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보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맞벌이가 보냈다가 자기가 일찍 들어와서 아이를 케어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타가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건 타가 개념이냐면 아이를 맡아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혹은 부모의 성향상 아이를 맡을 수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를 맡아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정확하게 교육을 받는 것인지라는 부분, 이 아이가 운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 굉장히 운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타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어린이집, 중학교의 어린이집, 청소년 집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아이가 선행을 일찍 한다고 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근데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데, 어려서부터 보내는데 타가 개념이 아닌 관리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계획을 짜고 아이의 성향에 맞게 학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을 계획을 짜서 그걸 실행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관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자, 강남에서 아이들이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상위권이 많은 그런 상황의 이유는 경제적인 어떤 여유라든지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동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두 가지 타입으로 딱 결정을 져서 거기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타가적인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는 거.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관리적인 개념에서 아이를 보냈을 경우 이거는 성공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학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목동에도 무지 많은 학원들이 있고 건물 속에 막 몇십 개의 학원들이 들어차 있죠. 그 많은 학원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아이를 보내야 되죠. 선행을 일찍부터 시켰을 때 아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원 혹은 그렇지 못한 학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못 보내는 학원부터 얘기해 볼까요? 못 보내는 학원, 일단 언발에 오줌을 넣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요. 그 아이들을 그때그때 모면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런 학원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에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고 멀리 내다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아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 기회 혹은 시간 그리고 시기가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약간 데미지가 올 수 있겠죠. 뒤쪽으로 점점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모든 병은 골마 터진 후에야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다음에 이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학원의 병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많은 시기를 놓친 다음에 그것을 발견을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자, 그러면 서울대를 선행을 해서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순탄한 과정, 좋은 가족, 그리고 올바른 학교 과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 친구도 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요, 갈등을 하고 부모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잘 케어가 되고 그 과정을 잘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물론 저 같은 선생님이 맞습니다만, 예, 전체 과정이 전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겪어야 될 어떤 과정들, 그리고 어떤 폐단들, 그리고 어떤 실수,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선생님.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의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집중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학원일 겁니다. 자, 그걸 만나는 것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처음부터 했었던 그 선행, 그리고 그 교육의 과정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씩 쌓일 수 있거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 한번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초등학교의 이른 선행도 충분히 서울대로 가는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글쎄요, 무리한 선행을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예, 그거는 적당선, 적당한 것, 모든 것은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